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하루 전이잖아요. 네. 최근에 금융투자 매수 청산 우려도 있어서 시장에서는 조금 관망세가 짙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밤에 이제 뉴욕 증시 오늘 새벽 마감된 내용을 들여다보니 경기 둔화 우려도 또 불거졌고요. 여기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 이 미국 주식 투자 비중 축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는 조금 혼조였는데 그래도 기술주는 애플, 테슬라 가더라고요. 어떤 이벤트도 많이 있고 얘기를 해준 것처럼 종목별 뉴스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시각각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참 관련주들도 많이 정리를 해드렸었던 애플 신제품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네.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9월 14일에 지금 공개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 시장 영향력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결국 숲보다는 이제 나무들 보면서 저희가 발빠르게 그 나무들을 좀 이동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전략과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 종목군이자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얘기를 역시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해요. 요즘에 분위기 다시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중국의 환경 규제가 있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업종군들이 한 번씩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철광석 가격이 거의 한 달 만에 30~40%가 빠져버렸어요. 빠졌네요. 예, 올해 이런 흐름이었는데 한창 고점을 찍다가 뚝뚝뚝 끊기는 모습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철광석 가격은 떨어지는데 상반기에 이제 철강사들은 철강 가격을 이미 올렸잖아요. 네. 하다 보면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스프레드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팔고 있는 철강 제품 가격은 오르다 보니까 결국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좋아지고 있고요. 컨센서스도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주가 자체도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한 3달 반 만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포스코가 일주일 사이에 한 15%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8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정말 힘이 없고 실적 모멘텀 다 반영한 건가? 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중국발 뉴스로 인해서 튀어오르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제철의 탄력도가 조금 더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 철광석 가격이 지금 단기적으로 떨어져서 예. 철강 제품과 마진이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데 이걸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철광석 가격이 올라야 철강제 가격을 계속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핵심적인 포인트이자 4분기에 철강사들한테 변수가 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있다 보니까 수요 둔화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고 네. 박 앵커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만약에 정말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철광석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철강사들이 상반기 때 주가 폭발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서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생겼으니까 수익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만약에 철광석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그들의 실적에도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스프레드가 벌어진다 네. 하여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수들은 4분기에 좀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악재가 역시나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변수라고 해야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데는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시니까. 차트만 보셔도 확 느낌이 와요. 그거는. PER도 석 달 사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 조금 짚어보는 것도 오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도 호황제가 어찌 보면 뒤섞여 있는 2차 전지 쪽 들여다볼게요. 2차 전지도 뭐 어찌 보면 철강이랑 한동안 비슷했죠. 고점 찍고 나서 한 2달간은 약간 박스권에서 내려오는 흐름을 기록하다가 예. 9월 들어서 다시 달리나 봐 라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말에 올라타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시점이 됐어요. 지금 K배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호재, 악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빠르게 정리하면 국내 3사의 뭐 배터리사, 유럽, 미국 투자 들고 그에 발맞춰서 소재 업체들 증설하고 수주 따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악재 쪽은 뭐 LG 엔솔 이야기 그리고 배터리 화재로 인한 안전성 문제 조금은 더 승승장구하던 흐름에서 좀 고민의 거리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인 것 같죠. 근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호재, 악재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이거는 올해 들어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상반기 때는 이쪽에 좀 무게중심이 가면서 2차 전지 전략만 짜면 됐어요.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갔으니까. 맞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2차 전지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버리니까 이게 또 골치 아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2차 전지인데 네.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근데 그 순환매가 되게 빨라요. 보시면 3일에도 올랐던 종목, 그리고 어제도 올랐던 종목, 그제도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 일부 종목은 겹치긴 하는데 네. 좀 전혀 달라요. 어떤 날은 막 후성이 20% 급등할 때 다른 2차 전지 종목은 빠지고 그 다음 날은 첨보가 막 15% 이렇게 급등을 하고 다른 종목들은 또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라는 점 상승 릴레이가 있긴 한데 과연 내가 어떤 바톤을 빨리 잡아야 되는지 분명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소재주 볼 때 요즘에 많이 봐라 하는 게 증설이에요. 네. 결국 지금부터 2025년까지 성장하는 2차 전지 구조적 성장 이슈가 있는 이 섹터에서 계속 공장 파이 늘리는 곳이 어딘가 네. 그렇게 해서 주요 업체들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예. 지금 구조적 성장을 보인다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증설 이슈가 확정만 돼도 주가는 즉각 오르거든요. 근데 저 이거 보면서 또 느낀 게 앞에 장이랑 이것 장이랑 좀 상충된다라는 느낌이 순환매 되게 빨리 돈다고 네. 했잖아요. 그리고 잘 골라야 된다고 했는데 포인트는 증설이다. 근데 요즘에 다 증설하지 않아요? 맞아요. 다 증설을 하고 네. 그 증설하는 종목 내에서 또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이야기로 스토리를 풀까 하다가 어제 열심히 고심을 좀 해봤는데 2차 전지 내에서 증설 이슈도 있고 그 안에서 또 트렌드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 지금 트렌드가 네. 레벨업이더라고요. 예. 기술 레벨업.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을 끌어올리는 업체들 그 업체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양극재에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선 이 하이니켈 기술이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한계에 와 있대요. 네. 많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음극재에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실리콘 첨가제 쪽 주목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포스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전해액 쪽에서도 첨가제를 고도화시켜야 된다 하는데 들어가는 게 또 후성이에요. 네. 이틀 전에 20% 넘게 급등했고 이런 에너지 밀도나 배터리 성능을 올리는 기술 레벨업에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살펴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지금 2차 전지의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기술 발전이 있다 보니까 기초는 이제 다 웬만치 해야 되는 거고 기술적으로 레벨업을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주가가 가더라라는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면 결국 또 종목 공부네요. 네, 예. 일단 뭐 NH투자에서 의견 낸 거는 탑3 꼽아주긴 했습니다. 배터리 셀로 보시면 삼성 SDI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각각 볼만하다라고 했고 앞서 호황제가 뒤섞였다 했는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호재가 더 주목받을 거다 이렇게 의견 나왔으니까 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또 탑3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종목들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2차 전지의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잠시 후에 또 김진만 팀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자면 저희가 어제 탄소 중립 기본법 얘기도 해드렸고 어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시장이 확대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더 들일 것이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이슈이긴 한데 또 어제 뉴스가 있었으니 이 태양광과 풍력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태양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OCI에 관심 많거나 아니면 태양광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폴리실리콘 가격에 연동이 된다는 건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폴리실리콘 현물 가격 추이를 보시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쭉쭉 위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OCI가 이걸 다 그냥 가져가서 이렇게 올랐다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태양광 업체들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폴리실리콘은 중국 관련해서 영향도 좀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앞에서 철강 얘기한 것처럼 환경 규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폴리실리콘 공장 증설을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 외에서 폴리실리콘의 생산 능력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계속 떨어져요. 하다 보면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전제하에 생산 능력 비중이 떨어지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은 올라가겠죠. 하다 보면 태양광 업체들에게는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요. 풍력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풍력 발전 설치 전망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늘어나는 건 당연히 아실 것 같습니다. 파란색이 지금 온쇼어라고 해서 육상이고요. 얘가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아직 비중이 워낙 적기는 한데요. 조금씩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육상에다 놓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많거든요. 소리 난다고 주민들이 반발하죠. 그다음에 이거를 풀파워로 돌릴 수도 없어요. 그 네. 바람 때문에 해상풍력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해상 같은 경우는 타워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육상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에서 5개의 타워가 필요한데 해상은 한 5개에서 7개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타워를 만들고 있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시장 자체 파이도 늘어나게 되면 네. 실적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상 풍력 해봤자 얼마나 되겠느냐. 땅덩어리도 좋고요. 그래서 CS윈드의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목표치를 보면 어쨌거나 목표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전망치를 기반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0%까지.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되겠다, 시장 늘어나겠다, 이미 해외에서 법인들을 계속 세우고 있겠다. 풍력 관련해서도 CS윈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고민스럽네요. 오늘 철강도 궁금하고 네. 2차 전지도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야 될지도 궁금하고 OCI도 요즘 계속 올라왔으니까 예. 또 CS윈드 얘기 들으니까 궁금하고 OC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사업한다라는 이야기 받자마자 더 강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최대한 시간 할애해서 김진만 팀장님을 또 괴롭혀 보겠습니다. 지금 곧장 만나보러 가시죠. 예, 그러면 빠르게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철강주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철광석 가격 떨어지고 있다. 스프레드 늘어나면서 수익성 개선될 건데 말미에 저희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결국엔 근데 장기적으로 철광석 가격이 올라야 철강 제품도 인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에 대한 철강주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철광석이 떨어지는 거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워낙 이제 수요 자체가 많기 때문에 철광석은 떨어지는데 가격 자체는 올릴 수 있는 가장 철강 업계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다시 이제 부각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동안 이제 조금 많이 눌렸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역시 정유화학과 함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이 존재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계속 주가가 하락폭이 있었고 거기 추가적으로 유럽에서의 탄소 중립
관련 이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철강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악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으로 철강을 뽑는데 탄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목을 많이 못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하락 반전의 시나리오를 써봤었을 때 철강석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수요가 워낙 많아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즉 영업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탄소 중립 관련 이슈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나온 게 아니라 이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한국 철강의 대장이죠. 포스코는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슈가 좀 적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 당분간 피크아웃의 우려보다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역시 철강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꼽아 본다면 저희가 앞에서 포스코나 현대제철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모멘텀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철강사로서 앞으로의 수익성 개선, 탄력도도 요즘에는 포스코보다 더 좋습니다. 좀 종목을 꼽아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포스코를 빼놓고는 절대 이제 철강주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랑 그다음에 KG 동부제철 두 가지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일단 포스코는 좀 안전한 종목이라고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는 게 이 종목이 안 가면 철강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철강의 기본 지표라고 보시면 삼성전자가 가지 않으면은 뭐 코스피가 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포스코가 가지 않으면 철강 쪽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를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포스코 자리도 괜찮고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이익이나 실적을 기반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배당에 대한 메리트까지 같이 포함해서 대장주로 좀 꼽을 수 있고 매수가는 좀 괜찮은 매수가로는 35만 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추가적으로 KG 동부제철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프리미엄 강판이라고 좀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열연 강판이나 컬러 강판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쓰임이 많은데 뭐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이제 비스포크나 기타 이제 차량에서 쓰는 칼라 강판이 굉장히 프리미엄 가격이 많이 붙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KG 동부제철은 한번 회사가 폭삭 주저앉았다가 산업은행이 인수를 하고 거기에다 이제 KG 그룹으로 넘어온 상황인데 이제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계속 이제 주가에 부담이 된 상황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한 달 정도 전쯤에 블록데이 물량으로 좀 악재가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주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이고 주가 부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수급 부담이 해소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정 매수가로는 한 15,500원 정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매수가 35만 원 얘기를 해주셨고요. KG 동부제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뭐 철강주 대비해서 주가가 뭐 반등을 확실하게 해주진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과 함께 매수가 15,500원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자면 2차 전지입니다. 이건 또 고민인 게 2차 전지 좋은 건 다 알겠는데 2차 전지 그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다 보니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고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럴 바에는 2차 전지 ETF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또 방송에서 ETF 소개를 해드리면 정작 그건 안 사시거든요. 종목별로 그럼 추려주시겠어요? ETF는 재미가 없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2차 전지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냥 일본 뭐 양극재, 응급재 종목이 좀 시세 분출될 수도 있고 거의 전액, 이제 최근에 전액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 분출이 강했는데 후성이 먼저 선발 주자로 이제 부각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어제는 첨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후속 주자를 좀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물려도 여기에 물리면은 나중에 살아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워낙 힘이 셉니다. 그다음 미래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한 사람이 없고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는 눌림목에 계속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후속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동화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액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만약에 한 번 더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시세를 못 받았습니다. 후성도 마찬가지. 후성은 이전에 평가를 받았던 게 냉매 가스 관련한 종목으로 좀 봤다가 전혀 이제 좀 2차 전지 관련 시세가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전해액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거의 상한가에 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동화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전해액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부각을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각을 받게 된다면은 지금 주가에서 조금 이제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화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한 77,000원 선인데 그러면 이거 상단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이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9,000원 정도로 89,000원. 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증권가 리포트보다 조금 더 상향을 했는데 지금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이 성장 산업이 확실한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반도체는 뭐 사실 그 안에서 워낙 섹터가 많이 구분되어 있어서 조금 이제 그 안에 2차 전지가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반도체는 그 안에 일부 종목이 수급을 받는 것처럼 2차 전지 안에서도 조금 이 안에서 차별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안에서는 동화 기업이 후발주자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한 89,000원 정도로 제시드려도 좀 부담 없는 가격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새로운 종목으로 동화 기업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8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섹터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월 1일에 첨보와 LNF 저 휴가 간 사이에 이 종목을 제주셨는데 어제 급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2차 전지 안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다 보니까 어제 하루 이 두 종목이 급등을 해버리고 나서도 야 이거 따라가기가 내가 이거 끝자락 잡아가지고 계속 그냥 박자 못 맞추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유자 입장에서 이제 LNF랑 첨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이제 뭐 첨보는 35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LNF는 한 17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가격대는 다시 못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상승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규 매수는 사실 조금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딱 말씀드리면 신규 자리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이제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셔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한 3분기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직 시세 분출이 덜 된 동화 기업을 보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서 첨보나 뭐 LNF 같은 대장 종목을 잡으시고 싶은 분들은 분명히 눌림은 있습니다. 무조건 주가가 우상향할 수 없는 게 이제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시가총액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정도는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제 뭐 9월 FOMC나 이제 추석 전 연휴로 해가지고 한 번쯤 눌릴 때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은 대장주들은 조금 시세 분출이 너무 많이 돼서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첨보와 LNF 갖고 계신 분들 어제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연속성도 잠깐 언지를 해줬기 때문에 기대감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동화 기업이 자리로선 더 낫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이번에는 여기도 참 고민이 많은 태양광과 풍력 쪽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될 테고 지금으로서도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장기적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진짜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른다면 어떤 종목에 좀 갈 수 있을 것인가 아이디어 제공해 주시죠. 사실 태양광 풍력은 기대만큼 못 갔습니다.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처음에 취임했을 때 그때 신고가 다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사실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투자 방안이 사실 지금 미국도 인프라 투자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취임한 지 거의 6개월 이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부진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고 생각보다 이제 특히 태양광 쪽은 실적이 너무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밀려서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거 저도 옛날에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지지부진해서 조금 면목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도까지 기비에 대해서 2배 이상 확대를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 태양광 정책이나 이제 친환경 정책을 바톤을 터치를 받아서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정책적으로 다른 인물이 대선 이제 해서 대통령이 되실 경우에 이제 이 산업은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워낙 이제 한국 지형적인 자체가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국 지형 자체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효율이 워낙 안 좋아서 수소 에너지로 넘어가기 전에 오히려 원자력이 더 좋은 친환경 정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리스크를 감소하는 방법은 국내 매출이 아니라 해외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접근 가능성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2가지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으로 줄여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당연히 뭐 대장주죠. 하나솔루션과 이제 CS 윈드 2가지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하나출세를 통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매출이나 해외 매출이 이번에 좀 지지부진을 해서 주가가 많이 눌린 상황인데 이제는 그 부분의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이고 이전에 뭐 니콜라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의 상승폭이 이제 왔다 갔다 맞아요. 했었는데 이 노이즈가 어느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좀
안 좋게 마무리가 되긴 해서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가능성,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을 봤었을 때는 지금 가격대라면 괜찮은 상황이다. 이미 1조의 유상증자를 바탕으로 산업군 이제 증식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이어서 이제 풍력 말씀드리면 대장 이제 CS 윈드 잡으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 해주셨는데 해상 풍력과 지상 풍력, 육상 풍력은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트렌드로 나오고 있는 건 당연히 해상 풍력입니다. 그래서 한국 관련해서도 해상 풍력은 CS 윈드가 꽉 잡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도 보시면 CS 윈드 공시실에 가시면은 정말 막 일주일 혹은 이제 2, 3주 단위로 공시가 계속 뜹니다. 이제 수주 공시가 계속 뜨는데 그만큼 해외에서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나오는 CS 윈드는 풍력 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탑픽으로 꼽아도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얘기해 주셨어요. CS 윈드 그리고 하나솔루션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역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9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ST팜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2차 전지 그 두 종목에 이어서 이 종목도 9월 1일에 역시 아주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또 약간 저는 이제 반대편에서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이게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보니까 한 12만 2천 원, 3천 원 선에서 계속 좀 부딪히고 떨어지고 했더라고요. 지금 그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갈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수급 자체가 이제 매물대 소화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정말 물량을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이 정말 잘 끝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황인데 휴가 가셨을 때 정말 좋은 종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박앵커랑 궁합이 잘 맞나 봐요. 예, 아닙니다. 네, 다 잘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매물대 이제 돌파 저항 매물대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착실하게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더 보셔도 됩니다. 이제 목표가 그때 말씀드리는 15만 원까지는 쭉 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 워낙 타점이 잘 잡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라면 조금 더 보셔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익 보신 분들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목표가 19만 원이요? 15만 원. 15만 원. 네. 예, ST팜에 대해서 15만 원 바라보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역시 2차 전지 관련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그 안에서 이제 꿈의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전지 얘기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너무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도 시간 여유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간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어제 제가 이거 원고를 쓰고서 저녁쯤에 이제 도요타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이제 차량을 내놓는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아마 오늘 좀 시세 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부터 계속이 됐고 보통 일반적으로 배터리 관련한 화재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고체 배터리들이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진행은 된 상황이고 상용화가 보통 23년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최대한 빨리 땡길 수 있을 그런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좋은 종목을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대형주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삼성 SDI가 배터리 전고체 사업 지금 이제 국책 과제를 수행한다는 건 다들 아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제외하고 이제 중형주 정도에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CIS와 이수화학 두 가지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CIS는 뭐 워낙 유명한 전고체 기업으로 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고체 관련한 제조 설비 기반을 최근에 또 제가 확보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증설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붙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한 번 정도 시세가 분출이 된 상황인데 이제 분출된 상황에서 지지와 상승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적정 매수가는 13,500원이고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 오늘 시세 분출이 오전에 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패스하시고 눌림목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갭상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갭 따라가지 마시고 갭 메울 때 따라가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수화학 설명해 드리면은 삼성 SDI와 전고체 배터리 국책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하락폭이 잡혀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수화학도 마찬가지로 CIS가 먼저 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수화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적정 매수가로는 13,3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 갭 상승해서 시작을 하면 따라가지 마시고 종가 정도의 주가 추이를 보시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CIS 이수학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장 초반, 그러니까 시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시고 좀 매수 시점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